지금 북미 항공 안전업계가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국제 항공 안전 컨설턴트 에밀리가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천 건의 항공사고를 분석해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안전 기준은 한국을 보고 모두 뒤집혔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북미 언론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며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체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모든 사건은 단 3일 전 태평양 한복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 32살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항공안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공항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재난 대응 규정을 검토하는 게 제 일입니다. 7년 동안 북미 전역의 공항들을 다니며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요. 인천행 티켓을 받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시아 공항 안전 컨퍼런스 초청장이었어요. 발표 주제는 겨울철 항공 안전 관리였죠. 저는 가방에 제가 만든 매뉴얼 3권을 넣었습니다. 28개 공항의 사례가 담긴 자료였어요.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에밀리, 가서 좀 가르쳐줘. 아시아 공항들은 아직 배울 게 많잖아.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밴쿠버의 하늘은 회색이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날씨는 평범했으니까요. 기내에 들어서자 승무원이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가방을 머리 위 수납함에 올리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습관처럼 비상구 위치를 확인했어요. 왼쪽 뒤로 8줄, 오른쪽 앞으로 5줄. 탈출 경로는 2개. 저는 항상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륙 30분 전,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오늘 비행 시간은 약 9시간 30분 예상됩니다. 북태평양 상공에서 난기류가 예상되니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난기류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매뉴얼에도 적혀 있죠. 예상 가능한 변수라고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45분이었죠. 정시 출발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가속했어요. 바퀴가 땅을 박차고 떠오르는 순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밴쿠버가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회색빛만 남았습니다.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하려고요. 화면을 켜자 첫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북미 공항의 겨울 운영 우수 사례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자료를 넘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인천공항도 배울 게 많을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3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어요. 저는 치킨을 선택했습니다. 포크로 고기를 자르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작은 진동이었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난기류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는 평범하다고요. 하지만 흔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강해졌어요. 포크가 접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물컵이 기울었죠. 저는 컵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비행기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쾅! 충격음이었습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이 좌석에 눌렸습니다. 안전벨트가 배를 조였죠.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좌석 벨트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승무원들이 급히 움직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검게 변해 있었죠. 먼 개가 쳤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늘 전체가 하얗게 빛났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긴장이 느껴졌죠. 승객 여러분, 예상보다 강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확실히 착용해 주십시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저는 항공안전 전문가입니다.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냥 겁먹은 승객일 뿐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흔들렸어요. 위아래로 좌우로요. 짐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비행기는 튼튼하니까.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멈췄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왼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둔한 진동음이었죠. 엔진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불규칙했어요. 정상이 아니었죠.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삑, 삑, 삑. 조종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승무원 한 명이 급히 앞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제 옆자리 남자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과호흡이었어요. 뒷좌석에서는 여자가 흐느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체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술적 문제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엔진 고장이라는 뜻이에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기내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무서운 침묵이었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 15분이었습니다. 승무원이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어디로 가나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어요. 도쿄입니다. 하네다 공항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쿄라면 가깝죠. 일본은 공항 시스템이 좋아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20분 후 기장이 다시 방송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이 폭설로 활주로를 폐쇄했습니다. 다른 공항을 찾고 있습니다. 기내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공항이라고요. 그럼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이었죠. 연료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엔진이 고장났는데 연료 소모는 더 빠를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나리타 공항과 연락 중입니다. 나리타라고요.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나리타는 큰 공항이에요. 시설이 좋죠. 받아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안도했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옆자리 남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5분 후였습니다. 나리타 공항도 제설 작업이 지연되어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기내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비명이 터졌어요. 울음소리가 커졌죠. 누군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일본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나요? 중국인가요? 대만인가요? 엔진 소리는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불규칙한 진동이 계속됐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죠. 우리는 하늘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기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연료가 30분 남았습니다. 그 말에 기내가 얼어붙었어요. 30분이라고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분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항을 찾고 허가받고 접근하고 착륙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죽는 거예요? 승무원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비명이 이어졌죠.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전문가인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억양이었죠.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인천공항 관제센터입니다. 상황 인지 완료했습니다. 착륙 준비 중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인천이라고요? 우리가 연락한 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알았죠? 기장이 대답했습니다.
인천 관제 고맙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관제사가 끊어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8분. 현재 위치에서 인천까지 23분 소요됩니다. 활주로 33번 대기 중입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아는 거죠? 우리 비행기를 추적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기내에 희망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었죠. 옆자리 남자가 손을 모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폭설이 내리고 있었어요. 엔진은 여전히 불안했죠. 연료는 20분 남짓이었습니다. 착륙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활주로가 보여도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눈이 휘날렸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비행기는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인천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단 하나 열린 그 문을 향해서요. 관제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현재 기체 온도 영하 42도, 왼쪽 엔진 진동수 초당 318회, 정상 범위 이탈 확인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엔진 진동수라고요. 그건 조종실 계기판에 나오는 수치예요. 관제센터가 어떻게 그걸 알죠? 기장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관제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착륙 예정 시간 오후 7시 12분, 해당 시간대 활주로 33번 마찰 계수 0.65, 안전 착륙 가능 수준입니다. 제설 작업 완료했습니다. 마찰 계수까지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활주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눈이 내리는데도요. 풍속 초속 12m, 측풍 초속 5m, 접근 가능합니다. 바람까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데이터 시스템이었죠. 기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항공편은 어떻게 하나요? 대기 중이던 6편의 착륙을 20분 지연시켰습니다. 귀 항공편을 위해 하늘길을 비워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6대라고요. 6대의 비행기를 늦춘 거예요. 우리 한 대를 위해서요. 옆자리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북미 공항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효율이 우선이니까요. 스케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인천은 달랐습니다. 생명이 먼저였어요. 관제사가 또 말했습니다. 현재 고도 1500m, 강하속도 분당 300m, 적정 범위입니다. 7분 후 구름층 통과 예정입니다. 모든 게 숫자였습니다. 정확하고 차분했어요. 저는 7년 동안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안전 규정을 썼죠. 하지만 그건 전부 사고가 난 다음에 분석하는 거였어요.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는 거였죠. 그런데 인천은 달랐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예측하고 대응하고 해결책까지 갖춰둔 거예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을 봤습니다. 떨림이 멈춰 있었어요. 언제 멈췄는지도 몰랐습니다. 관제사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저는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엔진은 여전히 불안했고 눈은 계속 내렸죠. 하지만 저는 믿게 됐습니다. 저 목소리를요. 저 시스템을요. 인천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구름층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비행기 창을 때렸죠. 바람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400m였어요. 그때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심하게요. 제 몸이 좌석에서 튕겼죠. 안전벨트가 어깨를 눌렀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가 다시 울었어요. 뒷좌석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 소리가 났습니다. 끼익. 왼쪽 엔진이었어요. 금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엔진 덮개가 떨리고 있었죠. 연기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아니, 수증기였어요. 차가운 공기 때문에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도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작은 불꽃이었어요.
엔진에서 튄 거였죠. 순간적이었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양쪽 엔진 모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누군가 안 되라고 외쳤죠. 승무원이 통로를 뛰어갔습니다. 조종실 문이 열렸다 닫혔어요. 저는 숨을 쉬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이건 기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매뉴얼에도 없어요. 양쪽 엔진이 동시에 고장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접근각 정상입니다. 속도 안정권입니다. 차분했어요. 흔들림 없었죠. 그 목소리를 듣자 기내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고도 350m, 활주로까지 3km입니다. 숫자였습니다. 정확한 숫자였어요. 저는 그 숫자에 매달렸습니다. 3km라고요. 가깝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비행기가 옆으로 크게 기울었어요. 강풍이었습니다. 바람이 기체를 밀어냈죠. 제 몸이 옆으로 쏠렸어요. 짐칸에서 가방이 쏟아졌습니다. 비명이 다시 터졌어요. 눈보라가 더 심해졌습니다. 창밖은 하얀 벽이었어요. 활주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제발, 제발, 제발. 엔진 소리는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흔들렸어요. 우리는 눈폭풍 속을 뚫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땅을 향해서요. 보이지 않는 땅을요. 고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200m였어요. 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둠 속에서 땅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빛이 보였습니다. 눈을 떴어요. 창밖에 파란 불빛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유도등이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활주로였습니다. 검은 아스팔트가 눈 사이로 드러났어요. 깨끗했습니다. 눈이 한 톨도 없었어요. 양옆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경광등이 깜빡였죠. 수십 대였어요. 전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벌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쿵! 충격이 왔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비행기가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활주로가 단단했죠.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어요. 엔진 소리가 작아졌죠. 비행기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 순간 기내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울음이 쏟아졌죠. 사람들이 서로 안았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뒷좌석 여자가 하늘을 향해 손을 모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터져나왔죠. 살았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요. 소방차가 다가왔습니다. 제설차가 양옆으로 붙었어요. 측정 장비를 든 사람들이 뛰어왔죠. 비행기가 멈춘 지 30초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포위당했습니다. 안전하게요. 누군가 엔진 쪽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겨눴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그러자 소방호스가 즉시 준비됐습니다. 모든 게 흘러가듯 진행됐어요. 멈춤이 없었습니다. 혼란도 없었죠. 각자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투명한 통로가 연결돼 있었어요. 보온 터널이었죠. 눈은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죠. 앞사람을 따라 통로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공항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환영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민폐를 끼쳤는데요. 6대 비행기를 지연시켰는데요. 그런데 그는 환영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모여 있었어요. 모두 지쳐 보였죠.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독일인 남자였어요. 60대쯤 됐죠.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달려갔어요. 남자의 이마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그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하기도 전이었어요. 공항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아니, 40초쯤이었을 거예요. 직원 뒤로 의료진이 따라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였어요. 손에 작은 기계를 들고 있었죠. 이동형 심전도 기계였습니다. 간호사가 남자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재킷을 벗기고 셔츠를 열었습니다. 전극을 가슴에 붙였죠. 기계 화면이 켜졌어요. 삑. 심박수가 표시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기계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독일어였어요. 자동 번역이었죠. 남자에게 증상을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기계는 즉시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간호사가 무전기를 꺼냈어요. 응급의학과 연결 부탁드립니다. 30초 후 태블릿 화면에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의사는 심전도를 보더니 즉시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골든타임 진입했습니다. 간호사가 가방에서 약을 꺼냈어요. 주사기에 약물을 채웠습니다. 남자의 팔에 주사했죠. 빠르고 정확했어요. 구급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요. 들것이 들어왔어요. 남자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간호사가 따라탔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봤습니다. 쓰러진 지 5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진단, 처치, 이송까지 끝났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괜찮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까지 10분입니다. 시술팀이 대기 중입니다. 10분이라고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골든타임이 1시간인데 이미 20분 안에 모든 게 준비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뉴스를 봤어요. 그 독일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었죠. 회복 중이라고 했어요. 18분 만에 시술이 시작됐다고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공항 로비로 다시 나갔어요. 어제 그 간호사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불렀어요. 저기요. 그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희 같은 외국인한테 이렇게까지 하나요? 그는 잠시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다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손에는 탑승권이 들려 있었죠. 밴쿠버행이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봤었어요. 북미 언론들이 우리 비행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인천공항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 방송사는 새로운 안전표준이라고 평가했죠.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고요. 이건 준비였어요. 시스템이었죠.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제설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렸지만 활주로에는 쌓이지 않았어요. 차량들이 쉬지 않고 일했죠. 양옆으로 유도등이 빛났습니다. 사흘 전 제가 봤던 그 불빛이었어요. 저를 살린 빛이었죠. 가방 안에는 제가 가져온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3권이요. 7년간 만든 자료였어요. 28개 공항의 사례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매뉴얼들은 부족하다는 걸요. 저는 사고가 난 후를 준비했어요. 분석하고 보고하고 개선하는 걸 만들었죠. 하지만 인천은 달랐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어요. 예측하고 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완벽하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게이트로 걸어갔죠. 돌아보니 공항 로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미소 지으며 안내했죠.
청소하는 분들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모두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들이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들은 사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죠.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엔 배우러요. 제가 만든 매뉴얼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은 종이 위의 규정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였죠. 그리고 따뜻함이었어요. 인천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하늘은 파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에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마움이었습니다.